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오후 10시 2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이제 뭐 금리 인상과 이분 뒤에 뭐 개장인데 앞두고 오히려 뭔가 좀 상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생각보다 뭐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줄어든 상태죠. 최근 이 몇 시간 봉만 봐도. 지금 현재 28,300에서 과연 이 저항 구간인 뭐 28,000, 29,000, 3만 여기를 뚫을 것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뭐 이더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알트코인들이 조금 상승을 할지, 내지는 뭐 경제 상황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좀 다시 조정을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을지 요 포인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장이 좀 좋아야 되는 게 우리가 내일 아비트럼 매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뭐 큰 변동성 없이 흘러가면 좋을 것 같지만 좀 더 또 이제 새벽에 FOMC가 열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오늘 스타 아틀라스 스페이스 아이디, 갑자기 스타 아틀라스가 왜 나오죠? 그 망한 똥 쓰레기 프로젝트는 이미 먼지가 됐고, 오랜만에 볼까요? 가격? 갑자기 왜 스타 아틀라스가 나왔지? 이 개똥코인 망했죠. 뭐 안 그래도 뭐 FTX 사태 때문에 더 망했고, 거의 물량 거의가 뭐 FTX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그냥 침몰 당한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느끼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불장, 특히 불장 때 막 뭔가 될 것 같은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쟤네 하는 거 뭐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들, 근데 까보면은 뭐 엄청 오래 걸리고 뭐 바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런 알트 잡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장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 스타 아틀라스가 갑자기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온 김에 그런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를 오랜만에 진행했죠. 최근 장이 또 살짝 살아나면서 분부도 가격을 올릴 겸 진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뭐 소소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그럭저럭 나왔는데 이제 뭐 단가 자체가 그렇게 뭐 펌핑이 되진 않았고, 실제로 뭐 분부를 이제 뭐 플랫폼에서 랜딩 플랫폼이라든지 뭐 자체 이제 이런 그 바이낸스 자체에서 빌려가지고 런치패드를 참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미약한 이득 내지는 손실, 그래서 0.5 정도의 매도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저기 없었고, 이게 아무래도 바이낸스 런치패드도 오래 진행이 됐어 왔고, 그리고 불장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물론 지금 가격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추후엔 또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상장하자마자 어떤 직후에 뭔가 이제 유저들의 관심을, 투자자들의 이제 시드를 끌어모을 만한 어떤 뭔가 특별한 메리트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느낌을 주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추후 봐야 알겠지만은 프로젝트 자체의 어떤 좀 뭔가 구미가 당기는 그런 프로젝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는 이 정도로 행보를 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추후에 이제 하락이 나온다든지 뭐 저점 구간이 생겼을 때 어쨌든간 다른 이상한 진짜 잡쓰레기 알트보다는 어쨌든 신생이고 플러스 런치패드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름값이 붙는다면 어쨌든 간에 매수할 만한 근거가 다른 잡코인보다는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가져가시면 좋은데,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예전에 뭐 해시플로우 같은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기 하신 분들 많이 먹여줬죠. 근데 이제 요걸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점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거의 뭐 3배까지도 올랐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뭐 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저점 갱신하고 이렇게 반등하는 이 한 달 구간에 거의 3배 정도 오르는 이런 좀 무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뭐 몰빵 투자 절대 안 되지만 그래서 뭔가 시대가 좀 남고 좀 분산하고 싶은데 뭔가 투자할 만한 좀 알트코인 시총 낮은 알트코인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보시면 좋은 게 이런 애들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투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뭐 지금 딱히 이제 비트가 상단을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꽤 지났거든요. 지금 27,000 채널에 들어온 지 이제 한 5일 좀 넘었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뭐 이더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들 이제 순환 펌핑이 지금 일어나지는 않은 상태예요. 왜냐면은 지금 1월, 2월 방금 보셨다시피 알트코인들이 1월, 2월 구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의 자금력 자체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뭔가 이렇게 좀 극한까지 되게 짧은 시간에 극한까지 끌어올린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자금력이 거의 비트로 많이 좀 흡수가 된 느낌이라서 그래서 알트코인들의 좀 수산 펌핑이 덜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4월까지 해서 3월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보고 4월부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비트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 뭐 막힌다든지 횡보가 좀 더 길어진다든지 뭔가 점점 흐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아비트럼 전략을 저번에 말씀 주셨는데 이제 뭐 별건 없고요. 요거 말하기 전에 요거 봅시다. 지금 GDC에서 프로젝트 게임 관련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넥슨 같은 경우도 계속 기다렸어요. 저도 이제 넥슨 코인이 어떻게 나올지, 넥슨 과연 어떤 이제 게임을 좀 앞세워가지고 코인을 어떻게 생태계를 구성을 할지 기다렸었는데 역시나 넥슨 하면 메이플 코인이 좀 아무래도 뭐 남녀노소 접근하기도 쉽고 그리고 뭔가 좀 만만한 그리고 좀 잘된 지금까지 좀 장사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게임이기 때문에 메이플 생태계를 갖다가 IP를 차용해서 블록체인과 결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 나름대로의 이제 플랜이 있습니다. 넥슨이 이제 괜히 돈 쓰니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기타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른 게임 관련 플랫폼들과는 좀 더 다른 모습을 좀 기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위믹스 막 이런 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창 뭐 잘 나갈 때도 단기 익절용으로 추천드렸었지 뭐 좀 이렇게 보자 이런 느낌은 아니었죠. 그래서 위믹스 이런 애들이랑 확실히 좀 다른 이런 걸 가지고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MBX 코인을 가지고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네 가장 좀 자신 있는 게임 중에서 NFT도 가능하고 뭐 메타버스, 뭐 P2E 이런 식으로도 좀 활용이 가능한 뭐 모두의 마블, 넷마블을 부루마블 모티브로 한 게임이죠. 요걸 갖다가 이제 뭐 공개를 하고 빌드업을 해 나간다는 등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P2E 그리고 게임 관련 그리고 대기업 관련 이런 프로젝트들에서 이제 국내 프로젝트가 몇 개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위믹스 이런 애들도 사실 구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믹스 물론 저점 대비해서 저점이 사실상 뭐 상패 빔의 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낮은 가격이었죠. 그거에 비해서 물론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여기에 비해서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굳이 이런 신생 프로젝트에 좀 더 관심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텔라 X 같은 경우도 몇 번 소개드렸었는데 폴리곤을
기반으로 한 네오핀의 게임 전용 약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출시가 곧 될 거거든요. 아마 인텔라 X가 제일 빨리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프로젝트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리곤이 좀 최근에 잘 나가다가 이번 반등 구간에서 가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많이 펌핑이 안 된 것도 있거든요. 요 구간이죠? 한 두 배? 두 배 정도인데, 사실 폴리곤은 이제 많이 안 떨어진 게 맞죠.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좀 상승력도 덜했고 시청도 높았죠. 어쨌든 폴리곤도 이제 계속해서 좀 각광받고 있는 레이어 2 플랫폼이기 때문에 레이어 1으로 뭐 거의 사실상 지금은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트럼 이슈가 있는데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가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 상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래소들 같은 경우 역시나 좀 더 빠르게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에서 공지를 보면은 이게 원래 이제 TBA였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리스팅이 밤 10시, 그러니까 내일 10시, 내일 밤 10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어떻게 짜셔야 될지 다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오늘 이제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만 봐도 뭐 MEXC 같은 경우는 뭐 바이낸스보다 좀 더 빠르게 도둑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뭐 코인을 뭐 먼저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제 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사실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좀 더 빨리 상장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뭐 30분 1시간이 아니라 이제 사실상 만약 10시에 한다고 하면 4시간이나 빨리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내가 에어드랍 물량만 깔끔하게 매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바이낸스 상장을 하면서 매도를 할지, 내지는 내가 좀 트렌드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할지, 바이낸스에서 유동성 더 풍부하게 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출금이 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나는 한 10시에 바이비트에서 먼저 좀 샀다가 바이낸스 상장이 맞춰가지고 팔아야겠다,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은 출금을 막거든요. 바이낸스도 아마 막을 거예요. 상장하자마자는 유동성 자기네 거래소들로 모으려고 아무래도 이렇게 막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뭐 시드 분배를 좀 하셔가지고 분할로 접근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비트가 이렇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뭐 MEXC라든지 게이트.io 뭐 이런 기타 거래소들은 아무래도 후업이 또 포함 거의 뭐 요 정도 시간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표는 10시라고 해놓고 뭐 1시간 뭐 딜레이 해가지고 에어드랍 그 릴리즈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상장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낸스보다는 빨리 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빠르면 좀 그렇죠. 하여튼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가격 단가 이런 전략은 좀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상 트렌드 매매로 접근하는 그런 분석이죠. 뭐냐면은 뭐 옵티미즘이라든지 블러, 기존에 이제 이렇게 먼저 상장했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앱토스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또 언급드렸었던 거는 뭐 에이프라든지 트위터에서 또 대적운이 되는 게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딱 그 정도? 그 4개 정도? 왜냐면 이제 초반에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막 동시에 여러 거래소에 상장을 한 것, 그리고 에어드랍 물량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탄탄하고 팀도 탄탄하고 이제 기대 시총도 굉장히 좀 높은 이런 프로젝트들의 이제 공통점 자체가 런칭하자마자는 팍 올랐다가 이제 쭉 내려간다. 그리고 이 밑에 구간에서 에어드랍 물량이 이제 사실상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흡수가 되는 거죠. 돈 고래들한테.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폭발적인 회복을 한다. 뭐 이런 순서로 나타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기는 되게 어려운 건 맞아요. 왜냐면 이거 거의 중기적, 한
길게 보면 한 반년 정도의 사이클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트 그리고 시장 자체의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접근법도 좋지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짧게 상장 초반에 딱 요 초록색 구간에서 딱 그냥 승부를 보고 바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하고, 이 빨간 구간에서 당연히 매집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이런 걸 해보지 않으면은 이론으로는 쉬워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앱토스랑 비슷하게, 그리고 그 뭐야,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앱토스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게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선 접근하기 어려운 게,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리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불장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때까지 해서 이제 전체 유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 호흡으로 장투를 했을 때 오늘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다. 물론 이제 비트가 이렇게 최근에 반등을 해준 것처럼 이런 시점을 만난다면 굉장히 좀 큰 상승을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블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안 올라와요. 같이 보면. 그래서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뭐 레이어 2 그리고 베이스, 코인베이스 후광으로 좀 많이 올라온 거고, 앱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기관 물량이 훨씬 많고 개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홀딩하기 좋은 전략이었겠죠. 그리고 블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안 올라옵니다. 블러 같은 경우는 뭐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제가 봐도 블러라는 프로젝트가 그렇게 좀 크게 메리트 있는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은 아니라서 딱히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뭐야,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진짜 모르겠네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좀 물량이 풀리긴 풀려요, 초반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매수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고요. 내지는 그걸 다 넘어서는 어떤 수급이 들어온다면 생각보다 초반에 많이 안 떨어지고 바로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방송용 멘트로 구린데. 하여튼 최대한 물리지 않게 진짜로 조심하셔서 하시고요. 그 안에선 좀 과감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내일 잘 하시고 주말에는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그리고 초반에 이거 물량을 막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막 길게 들고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 비슷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아틀라스 한번 보실래요? 아틀라스도 보시면은 이거 초반만 이렇게 못 보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마우스 노동인데, 자, 스타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초반에 요 가격보다 낮았어요. 실제 그 거래 가격. 근데 쭉 올라가지고 엄청 오릅니다. 엄청 올랐다가, 근데 이게 불과 한 2, 3일밖에 유지가 안 돼요. 2, 3일, 4일? 길어봤자 뭐 4일, 5일? 그리고 쭉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간이 지금 방금 보셨던 뭐 요런 이제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구간이 굉장히 좀 짧다. 블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늦게 반응을 온 케이스고, 그래서 이런 구간이 짧기 때문에 너무 길게 또 들고 가실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에어드랍 체크리스트 다 체크하시고, 레이어 제로, 콰이, 샤디움, GK 싱크, 스크롤, 뭐 여기 렌즈 프로토콜 추가됐네요. 스윗.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요게 핫해서 가져왔는데 뭐냐면은 아즈텍 네트워크라고 핫하다기보다는 그냥 이 프로젝트가 몇 번 언급이 돼가지고, 아즈텍 네트워크 요거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또 공지가 났는데, 이제 뭐 기존 공지인지는 모르겠는데 2분기에 지금 이제 3월까지가 1분기잖아요. 근데 이제 4월부터 해서 2분기 내에 메인넷을 런칭을 하고,
메인넷이 런칭이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코인을 상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비트럼이 지금 저기가 몇이지? 트위터가? 60이요. 굉장히 크네요. 화력이 크다. 물론 이제 뭐 다계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수위도 제가 어디서 그냥 진짜 귀담아 듣지 마시고 어디서 본 그 찌라시로는 4월 17일인가? 막 그때 토큰 나온다 막 이런 소리도 있어가지고 수위의 토큰 상장 임박도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수위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들은 좀 많이 못 봤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 벌써 3월이긴 해요. 3월이 끝나가요.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좀 큰 기회가 왔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9달이 남았죠. 올해로 치면. 근데 이제 올해는 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시장 장세 자체도 굉장히 좀 출렁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비트가 생각보다 뭐 4월까지 해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4만 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이렇게 하다가 조정이 와가지고 생각보다 또 앞자리 1로 바뀌어가지고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올해는 좀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원금은 잃지 않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